기괴한 레스토랑 2탄이 나왔습니다. 기괴한 요괴 레스토랑에서 벌어지는 시아의 험난한 여행을 다루고 있는 책인데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책 속으로 고고싱. 가짜 결혼식. 수십 개의 샹들리에로 고급스럽게 장식된 식장 안은 크리스털, 에메랄드, 황금 등등 많은 보석들로 호화롭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적절한 장소에 적당하게 배치되어 제각각의 빛깔로 반짝이며 식장 안을 다양한 색감으로 채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연한 장밋빛 식탁보 위를 가득 채운 음식들이었다. 하츠는 유혹을 마다하지 않았고 음식을 하나씩 음미하였다. 신랑, 식에 집중해 주십시오. 신랑 입장을 하던 중에 자유롭게 방을 배회하며 음식들을 감상하는 하츠를 보고 당황한 주례가 제지의 말을 던졌으나 그가 말을 들을 리 없었다. 계속해. 하츠는 음식들 하나하나를 태평하게 맛봐가며 손짓으로 축사를 이어가라고 재촉하기까지 했다. 식장 안에 있던 꿀벌들이 술렁였고 주례는 남감한 상황에 이마를 짚었다. 곧 있으면 신부가 입장할 시간이다. 여왕은 그녀의 결혼식이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주례의 속이 타들어 가든지 말든지 과일청이 곁들어진 요거트 앞에 멈춰선 하츠는 손가락으로 요거트를 찍어 입속에 넣고 빨아먹었다. 저 결혼식이 끝나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인데. 다른 이도 아닌 신랑이 식이 끝나기도 전에 자신의 작품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에 급하게 달려온 요리사가 우물쭈물 하츠를 말렸다. 그러나 하츠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뭐 어때? 어차피 다 신랑 신부를 위한 것들인데 내가 신랑이잖아. 하츠는 자신이 신랑이라는 사실을 넌지시 자각시키며 덧붙였다. 그런데 좀 싱거운 것 같아. 과일청을 더 얹어야겠어. 이번에는 더 앞으로 나아가 도마뱀 구이를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난 레어는 좀 거북해서 더 익혀. 그 다음에는 고양이 수염국수. 짜, 물을 더 넣어봐. 그러더니 아예 버진로드를 벗어나 더 멀리까지 멋대로 걸어가 식탁 위에 쌓여있는 접시들을 무너뜨리는가 하면 그 조각들을 밟은 채 다른 음식들도 간보기 시작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음식이 담긴 접시와 컵을 던지는 바람에 쨍그랑쨍그랑하고 접시 깨지는 소리가 배경음처럼 그의 발밑에서 연달아 들려왔다. 신랑, 이제부터 식을 시작할 테니 저의 물음에 대답하십시오. 하츠가 도무지 말을 듣지 않자 결국 체념한 주례가 서둘러 말을 꺼냈다. 신부 입장이 있기 전에 신랑을 향한 주례를 서둘러 끝내놔야 했다. 당신은 마음가짐을 곧고 바르게 하여 이 신성한 의식을. 그럼 물론이지. 신랑은 주례가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고개도 들지 않고 담백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는 척 하는 건지 계속되는 그의 돌발 행동에 병사들이 공격 자세를 갖췄으나 주례는 병사들을 제지했다. 나이가 지긋이 든 주례는 지혜롭게도 하츠를 자극했다간 이 방의 모든 꿀벌들이 몰살될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식장 밖에서는 하츠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문을 잠근 상태였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었다. 이 안의 벌들이 떼죽음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밖의 벌들은 지원병을 보내는 대신 식장 안에서 들려오는 비명을 들으며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경호를 하고 식사를 준비할 것이다.
식장 안은 신랑 하나를 얻고자 버림받은 장소였다. 아마도 오늘 우리들은 모두 죽고 말겠지. 주례는 생각했다. 신랑! 주례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모두가 바짝 긴장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그의 목소리가 엄중하게 울려 퍼졌다. 신랑은 이 결혼식을 계기로 당신의 신부를... 그래. 또다시 건성으로 대답한 하츠가 이번에는 스펀지 케이크를 맛보고는 요리사에게 크림을 더 발라오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식장 안의 살벌한 분위기를 마치 이제야 알아챈 사람처럼 고개를 들어 주변을 훑어보며 유감이라는 표정을 짓는 것이었다. 이런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 표정들이 다 우울해서 어떡해. 그 원인이 저라는 걸 알면서도 시치미를 뚝 떼고 혀를 차며 말하는 것이, 그럼에도 아무도 입도 뻥끗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우스운 일이었다. 하츠는 뒤늦게나마 분위기를 띄워보기로 했는지 결혼식 행진곡 연주를 위해 식장 구석에서 대기하고 있던 악단에게 고갯짓을 했다. 신나는 곡 좀 뽑아봐. 하츠의 눈치를 살피던 단원 중 하나가 얼떨결에 바이올린으로 활기찬 멜로디를 연주하기 시작했고 쭈뼛쭈뼛 머뭇거리던 나머지 단원들도 덩달아서 연주를 시작했다. 미끄럼틀처럼 빠르게 흘러가는 피아노 선율에 맞춰 바이올린의 높은 음이 장난스러운 멜로디를 자아냈고 첼로와 더블 베이스는 중저음의 고풍스러운 음색을 깔아주었다. 결혼식이라는 무게감 있는 의식에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음악이었으나 어쨌거나 하츠의 입가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물 흐르듯 매끄럽게 흘러가는 상황이 그의 마음에 쏙 들었다. 이보다 더 완벽할 수는 없지. 결혼식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엉망이 되었다. 하츠는 만면에 기분 좋은 미소를 띤 채 다른 음식들도 맛보기 위해 여유롭게 움직였다. 결혼식장에 입장한 신랑이라기보다는 제 집 정원을 산책하는 신사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결국 보다 못한 병사 하나가 하츠에게 접근했다.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곧 있으면 여왕님께서 입장하실 거다. 어서 제자리에. 요리사 샐러드에 거미줄 드레싱 좀 해와. 대체 무슨 꿍꿍이인 것이냐? 병사가 소리를 지르며 꽁무니에 달려있는 독침을 꺼내들어 하츠를 겨냥했다. 순식간에 식장 안은 고요해졌다. 모든 꿀벌들이 숨을 죽이고 이 둘을 지켜보았다. 쏘게? 아슬아슬한 침묵 속에서 하츠가 입을 열었다. 꿀벌은 자기 독침을 이용하고 나면 그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 겨우 이깟 일로 네 목숨을 버리려는 건가? 비아냥거리는 하츠의 말에 병사가 독침을 하츠에게 더 바짝 밀착시켰다. 하츠의 목덜미와 병사의 독침 간격이 좁아질수록 마치 목이 죄어오는 것처럼 긴장감이 공기를 압박했다. 여황 폐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대답하는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다. 하츠의 눈동자는 파동 없는 호수와 같았다. 새까만 눈동자가 눈 앞의 상대를 싸늘하게 쳐다보았다. 이윽고 천천히 입술을 연 하츠가 턱을 매만지며 감탄했다. 충심이 아주 대단하군. 여왕이 애들 교육은 참 잘 시켰어. 고개를 삐딱하게 저들고 중얼거리는 그의 태도는 오만방자했다. 거기까지면 충분했다.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한 병사가 충동적으로 하츠에게 독침을 날렸다. 무언가 터지는 소리가 총알처럼 빠르게 터져나왔다. 일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하츠는
발 밑에 널브러진 병사의 시체를 구두로 밀었다. 손 안에는 독침이 들린 채였다. 식장 안 모두의 시선이 하츠에게 닿은 채 긴장감에 팽팽하게 묶여 있었다. 보이지 않는 밧줄은 방 안을 휘감아 조여왔다. 공간도 사람도 시간도 모든 것이 마비된 것만 같았다. 쉿, 조용히 해. 움직이지 마.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선 모두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손끝 하나 움직였다간 저 시체와 같이 뒹굴고 있게 될지도 몰라. 지독히도 고요한 정적이 흘렀다. 요리사, 정적을 깨트릴 수 있는 자는 오직 하나였다. 네? 네. 겁에 질린 불쌍한 요리사가 얼른 튀어나오자 하츠는 눈앞에 놓여있는 수프를 눈짓하며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렸다. 눈알 수프 식었어. 데워와. 불쌍한 요리사는 울상을 지으며 수프를 들고 식장 밖의 병사들에게 사정을 설명한 뒤 잠겨있던 문이 열리자 불이 나게 주방으로 달려갔다. 하츠는 식탁에 허리를 기댄 채 와인잔을 들어 올렸다. 그는 방금 전 끔찍한 짓을 저지른 것과 달리 매끄러운 웃음을 지으며 얼어있던 침묵을 망가뜨렸다. 왜 이렇게 늦었어? 와인잔을 기울여 포도주를 마시던 그가 지그시 물었다. 한동안의 정적 후 대답은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왔다. 이런, 그새 제가 보고 싶었나요? 얄밉게 대꾸하며 기둥 뒤에서 등장한 것은 아담한 용이었다. 그럴 리가, 시간 끄느라 힘들었다고. 하츠가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대신 빨리 끝내도록 하죠. 히로가 웃으며 사과했다. 대화의 의미를 알아차린 식장 안의 꿀벌들은 즉시 공격 태세를 취했다. 식장 문이 잠겨 있어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숨어 대기하던 히로는 음식을 다시 만들어 오라는 하츠의 계속된 지시 때문에 요리사가 식장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 작은 몸을 이용해 아무도 모르게 안으로 숨어든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알 리 없는 밖에서는 또다시 문을 잠갔고 그것은 앞으로 단 몇 분 만에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종소리처럼 감미롭게 식장 내에 울려 퍼졌다. 하츠의 탈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문이 잠겨버린 방 안. 꿀벌들이 아무리 상황을 설명하며 문을 열어달라 소리쳐도 문 밖에서는 절대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이었다. 밖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방 안에는 협력을 약속한 악마와 용이 여유롭게 서 있었다. 굳이 말이 오가지 않아도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뻔했다. 어둠이 깔린 운명을 감지한 식장 안. 병사들이 독침을 빼들자 하츠와 히로는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었다. 한 곡 뽑아보시지요. 경직된 악단을 향한 히로의 요구에 겁을 먹은 악단의 손끝에서 짜릿하고 스릴 있는 곡이 비장하게 울려 퍼졌다. 가여운 연주를 배경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팽팽한 긴장감을 대변하는 악단의 손끝에서 바이올린의 높은 음이 새처럼 청아한 소리로 허공을 찔렀다. 완전히 구속된 세장하는 상황을 비웃듯 경쾌하게 흘러가는 노래 속에서 공포로 굳어버린 병사들은 독침을 빼들며 죽음의 결의를 다졌다. 독침을 쓰는 순간 수명이 다하는 그들은 하츠와 히로를 공격하는 데에 성공하더라도 결국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비극으로 마무리될 자신들의 운명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꿀벌들은 차분히 공격 태세를 갖추었다. 반면
그런 적군의 모습을 바라보는 하츠와 히로의 얼굴에는 이미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들뜬 아이의 발걸음처럼 바이올린들의 맑고 높은 음이 일정한 리듬으로 연주되자 그 위로 플루트가 달콤한 멜로디를 속살거리기 시작했다. 벽시계를 힐끗 확인한 하츠가 히로에게 고개를 돌렸다. 신부 입장까지 3분 남았네. 어느새 음악은 조금 더 느리게 마치 한순간에 터져버릴 무언가를 경계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연주되고 있었다. 여전히 부드럽고 다정한 멜로디를 이전보단 느릿하게 속삭이는 플루트 연주는 사냥감을 향해 숨죽여 접근하는 사자의 은밀한 발걸음처럼 신중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히로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웃으며 자신했다. 제가 하지요. 히로는 궁전에 오기 전 하츠와의 싸움에서 제대로 펼치지 못한 활약을 지금 펼쳐 보이려는 듯 자신만만한 태도로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여유롭게 몸을 풀더니 어느 순간 공중으로 몸을 날렸다. 히로의 몸이 붕 뜬 것과 동시에 곡이 갑작스레 현란하게 바뀌었다. 플루트의 높은 음이 빠르게 춤을 추기 시작했다. 현란한 템포와 신나는 리듬에 맞추어 히로의 몸이 공중에서 엄청난 속도로 돌았다. 경쾌하고 빠르게 흘러가는 음악 속에 섞여 그의 기다란 몸이 마치 리본처럼 돌고 돌며 공중에서 움직였다. 흥겨운 리듬의 속도가 붙자 히로는 더 빠르게 구르며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징!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팀파니 소리와 함께 음악 소리가 방을 가득 채울 만큼 커졌고 히로는 순식간에 돌변했다. 그 이후로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거대하게 변한 히로를 따라 점점 더 고조되는 멜로디 속에서 플루트가 흥겨운 리듬을 격하게 연주했다. 산만한 크기의 몸이 그에 맞춰 춤을 추듯 거대한 몸부림을 쳤다. 그 몸부림은 엄청난 압력을 선사하며 다가오던 병사들을 순식간에 튕겨냈다. 이러한 상황을 비웃듯이 점점 더 흥겨워지는 곡의 장단에 맞춰 히로의 입속에서 새하얀 불이 안개처럼 흘러나왔다. 어마어마한 수의 꿀벌들이 순식간에 죽어나갔으나 우윳빛의 거대한 몸은 여전히 무시무시한 양의 불을 내뿜으며 공중을 유영했다. 한편 하츠는 테이블에 앉아서 제 앞에 장관을 감상하는 중이었다. 배경음악도 있겠다 흥분해서 날뛰는 히로를 보며 하츠는 연신 혀를 끌끌 차고 있었다. 그때 몇몇 병사들이 히로의 눈을 피해 그의 머리 뒤쪽으로 몰래 접근해 오는 것이 하츠의 눈에 들어왔다. 히로가 입으로만 불을 뿜어대니 영리하게도 사각지대를 노리고 접근한 것이다. 아직 이를 보지 못한 히로는 여전히 불을 이용하여 꿀벌들을 공격하고 있었다. 보다 못한 하츠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하츠가 공중으로 뛰어오르자 음악의 템포가 훨씬 더 빨라지며 절정으로 치솟았다. 플루트의 연주 속도가 빨라졌고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화음이 격돌했다. 쿵! 절정을 찍는 묵직한 팀파니 소리와 동시에 하츠가 히로의 몸 위에 가볍게 착지했다. 그는 소리 없이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였고 그의 단검은 붉게 물들었다. 히로의 머리 뒤쪽을 노리고 접근해 오던 병사들의 시체들이 하츠의 발밑에 나둥글었다. 쓸데없이 왜 끼어든 겁니까? 수십 마리의 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며
히로가 퉁명스럽게 물었다. 그는 오랜만에 즐겨보는 파티에 불청객이 끼어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었다. 손 안에서 현란하게 굴러가는 단검으로 벌들의 심장을 정확히 강타하며 하츠가 어이없다는 듯이 대꾸했다. 나 참, 지금 내가 너 구해준 거거든? 명색이 용인데 벌떼에 죽겠습니까? 명색이 용인데 문서 하나를 못 지켰나? 하츠의 칼질 한 번에 벌 수십 마리가 피를 흘렸고 히로의 입김 한 번에 또 수십 마리가 타 죽었다. 잔인하게 학살을 저지르는 와중에도 이들의 대화는 지극히 평온했다. 그건 시아 양이 저를 속여서 그래서 겨우 인간 하나에 속아서 그 중요한 문서를 넘겨버렸다? 제 친구인 시아 양을 공격할 순 없었단 말입니다. 그녀가 나쁜 의도로 레시피를 가져갔을 리도 없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러는 이유가 네가 그 레시피를 뺏겨서라는 건 알고 있고 히로가 인간에게 레시피를 빼앗기지만 않았어도 하츠가 궁전에 다시 발을 들일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식당 일에 실패했다는 명분으로 인간의 심장을 빼앗아 해돈을 치료하고 하츠도 자유로워질 수 있었을 것이다. 하츠는 다시 생각해도 짜증이 치솟았다. 용이 한낱 인간한테 질 거라고 그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는가? 벌들을 죽이는 하츠의 움직임이 조금 더 격해졌다. 당황한 히로는 횡설수설 변명했다. 아, 저는 그게 또 그런 거랑 연결되는 건 줄 몰라. 핑계를 대느라 방심하는 사이 바글바글한 벌떼들이 히로의 몸 아래로 독침들을 날렸다. 히로는 미처 보지 못했지만 다행스럽게도 하츠가 재빨리 뛰어내려 독침들을 막아주었다. 추락하는 하츠를 히로가 받아냈다. 게다가 네가 내 날개를 태워놔서 날 수가 없잖아. 하츠가 히로 몸 위에서 저돌적으로 단검을 휘두르며 투덜대자 히로가 불을 내뿜으며 그 정도 어리광은 어림도 없다는 듯 천연스럽게 대답했다. 대신 제가 구해줬잖습니까? 그리고 그 정도 화상은 며칠 후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 미안하단 소리 끝까지 안 하지. 마음에 안 든다는 듯이 중얼거리면서도 하츠는 히로에게 돌진해오는 벌들을 모조리 베었다. 히로의 새하얀 몸이 공기를 뒤흔들며 인어의 꼬리처럼 수려하게 움직였고 그 위에서는 턱시도를 입은 악마가 단검과 함께 정중하게 춤추었다. 안개 같은 불꽃이 더해지자 둘의 조화는 한 폭의 그림처럼 완벽한 예술로 비추어졌고 단 2분 만에 식장 안은 붉게 물들었다. 바닥 여기저기에서 시체들이 나뒹굴었고 어느새 음악 소리는 자취를 감추었다. 화려한 결혼식장 안에서 숨 쉬는 자는 오직 둘뿐이었다. 이제 신부 입장 20여 초를 남긴 시간이었다. 잘 들어. 하츠가 서둘러 말했다. 진짜 탈출은 이제부터 시작이야. 여기서부턴 단 1초도 망설이면 안 돼. 네 몸이든 머리든 뭐든. 그는 히로에게 대답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이 궁전은 다이아몬드 모양의 벌집이야. 탈출구는 2개.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탈출에 성공할 수 있다. 하나는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맨 아래층의 문. 남은 하나는 잠시 말을 끄는 하츠가 손가락을 들어 올려 위쪽을 가리켰다. 궁전의 맨 위층 천장에 달려있는 저 커다란 창문이야. 탈출구는 2개. 하나는 맨 아래에, 다른 하나는 맨 위에 위치했다. 내리막길과 오르막길. 하츠가 선택한 탈출구는 무엇일까?
20여 초가 지나고 드디어 문이 열렸다. 신부 입장 시간이다. 하츠의 고해성사. 고드름이 돋아난 것처럼 날이 서 있는 분위기의 방안은 한기로 오싹했다. 차갑게 반짝이는 거울들에 둘러싸인 여왕이 신부로서의 준비를 막 끝내가고 있었다. 몇몇 벌들은 바닥 위에 길게 늘어진 여왕의 웨딩드레스를 가지런히 펴고 있었고, 또 다른 벌들은 여왕의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시체처럼 핏기라고는 하나도 없는 여왕의 해골 같은 얼굴에 분을 두드리고 움푹 파인 다크서클 위 눈동자 주위에 긴 아이라인을 그리고 새파란 입술 위를 빨갛게 칠하자 시체 같던 여왕의 얼굴은 방금 막 관뚜껑을 열고 뛰어나온 것처럼 소름 끼치면서도 매혹적으로 보였다. 여왕의 앙상한 광대뼈 위쪽에 있는 툭 튀어나온 눈이 기분 좋은 듯 살짝 휘었다. 오랜 시간 고대해왔던 선물을 받은 것처럼 그녀의 입꼬리는 올라가 있었다. 그녀는 어서 선물 포장을 뜯어보고 싶어 안달이 난 상태였다. 되었다. 꿀벌 하나가 다가와 여왕의 왕관을 벗기고 면사포를 씌워주려고 하자 그녀가 단호히 거절했다. 이번 결혼식에서는 몸이 좀 바쁠 거거든. 움직일 때마다 면사포에 걸려선 안 되지. 그렇게 중얼거리는 여왕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여왕은 예리하게 가늘어진 눈매를 한 채 시계를 힐끗 쳐다보았다. 초바늘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것을 보며 그녀는 마음이 초조한 듯 손가락을 만지작거렸다. 신부 입장 3분 전입니다. 옆에서 시종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시간을 알리자 여왕은 살짝 두 눈을 감았다. 창백한 인상의 그녀가 눈을 감으니 더욱 시체 같은 분위기가 흘렀다. 인내심을 기르려는 듯 여왕은 꼼짝 않고 서서 남은 시간을 기다렸다. 그렇게 3분이 지났다. 속으로 시간을 가늠하고 있었던 걸까? 문이 환한 빛을 내뿜으며 열리는 것과 동시에 감겨있던 여왕의 눈이 활짝 뜨였다. 또각또각또각 뾰족한 구두굽이 대리석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이런 그 짧은 순간을 못 참고 근사한 선물을 준비해 두었구나. 여왕이 즐겁게 중얼거렸다. 살짝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감탄사를 연발하는 여왕의 모습은 진심으로 행복한 것처럼 보였다. 웨딩드레스를 늘어뜨리고 우아하게 걷는 여왕의 입가에는 흡족한 미소가 초승달처럼 걸려 있었다. 그녀는 정말로 기뻤다. 선물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 딱 그대로였다. 이렇게 레드카펫까지 다 깔아놓고 바닥에 뒹구는 시체들이 마치 꽃잎처럼 그녀가 밟고 가는 길을 장식했다. 불에 다 타버린 천장에서 피어난 연기가 안개와 같이 은은히 허공을 맴돌아 신비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여왕의 새하얀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쓸고 지나가며 붉게 물들었다. 여왕의 눈에 의자에 앉아 등을 기대고 있는 소년의 뒷모습이 들어왔다. 비록 뒷모습이었으나 그녀는 하츠의 정장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왕은 그가 앉은 쪽으로 속도를 높여 걸어갔다. 의자 위로 보이는 하츠의 머리칼을 움켜쥐고 싶어 안달이 날 지경이었다. 그러나 하츠는 여왕이 다가가 손을 뻗는 순간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츠는 발 밑에 시체를 구두로 밀어내며 여왕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여왕은 그의 표정이 오히려 마음에 들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식장 안에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내가 늦게 와서 풀이 난 건가? 이젠 곁에서 떠나지 않을 테니 걱정 말아라. 곁에서 떠나지 않을 거란 발언에 하츠가 무표정하게 여왕을 쳐다보자 그제야 그녀는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보았다. 식장의 천장이 불에 닿아 뻥 뚫린 것이 눈에 들어왔다. 네가 끌고 왔던 그 애완동물의 짓인가 보구나. 여왕은 가소롭다는 듯이 뚫려버린 천장을 보며 웃었다. 아, 안타깝게도 하츠, 너의 이번 계획은 너무도 뻔하구나. 내가 예상했던 것 그대로야. 모든 것이 여왕의 생각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내 궁전의 출구는 오직 2개. 하나는 맨 아래층에 있는 문, 다른 하나는 꼭대기 천장에 있는 창문이다. 여왕이 여유롭게 추측했다. 너의 애완동물은 식장의 천장을 태우고 궁전 맨 위층으로 향하고 있나 보구나. 용이 위로 올라가는 동안 너는 여기서 아래에 있는 벌들이 용을 쫓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용은 한정된 수의 벌들만을 상대하며 천장으로 향할 수 있겠지. 여왕이 웃으며 하츠를 내려다보았다. 가엾게도 너는 날개를 다쳐 제대로 날지를 못하니 용이 천장의 창문을 열면 그 위에서 내게 밧줄이라도 던져 널 끌어올릴 테고, 그럼 너희 둘은 열린 창문 밖으로 사이좋게 탈출할 것이다. 뭐 대충 그런 시나리오겠구나. 여왕은 하츠의 눈동자를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그럼 나는 출구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용을 쫓아가는 역할인 건가? 호호호호. 여왕은 우습다는 듯이 소리내어 웃었다. 문제를 하나 내볼까? 너의 계산대로 내가 지금 용을 쫓아간다면 어떻게 될까? 꼿꼿하게 선 하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여왕은 하츠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용은 순식간에 잡히겠지. 너무도 뻔한 사실이었다. 제 아무리 용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먹이사슬에서 위쪽에 위치할 뿐 그를 정복할 수 있는 자는 분명히 존재했다. 그 중 하나가 이 나라의 여왕이었다. 안타깝게도 네 애완동물은 탈출에 실패할 거야. 하지만 너는? 사실 여왕은 용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내가 용을 쫓아가는 동안 너는 무얼 하고 있을까? 너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맨 아래층에 있는 출구로 달려가겠지? 여왕이 허공을 응시하며 말했다. 제 계획을 들켜버린 하츠의 표정이 너무나도 궁금했으나 그의 얼굴을 보는 것은 결정타를 날릴 잠시 후를 위해 미뤄두기로 했다. 그렇다면 대본을 살짝 바꿔볼까? 여왕이 고개를 삐딱하게 돌렸다. 용이 탈출구인 맨 꼭대기 천장으로 가고 있다고? 그래, 그런 하찮은 도마뱀 따위 까짓것 빠져나가도 괜찮다. 결론을 내린 여왕이 다정하게 속삭였다. 난 용을 쫓아가지 않을 거야. 대신 너랑 있을 거야. 말했잖아. 이젠 곁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마친 여왕이 고개를 돌려 하츠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기쁘게도 하츠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드름처럼 서늘하고 뾰족한 침묵이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을 당겨 팽팽한 긴장감을 조성했다. 오만하게 고개를 쳐든 여왕의 눈빛은 다정했다. 잠깐이었지만 표정이 흔들린 하츠를 여왕이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바라보자 하츠가 굳어있던 표정을 풀었다. 그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켠 후 난감하다는 듯이 머뭇대다 말을 꺼냈다. 글쎄요, 뭐라고 해야 할까? 와인잔을 테이블 위에 다시 내려놓으며 그가 미소를 지어 보였다. 여왕님이 말씀하신 시나리오엔
사실 틀린 부분이 많습니다. 여왕이 한쪽 눈썹을 치켜 올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물론 꽤 기발하고 재미있는 대본이었습니다. 많이 고민하신 게 느껴졌지요. 하지만 여왕님 스스로 말씀하셨다시피 꼿꼿하게 서 있는 여왕을 힐끔 쳐다본 하치가 아쉽다는 듯이 말을 이었다. 스토리가 좀 뻔하잖아? 어디 한번 계속해보라는 듯한 여왕의 순수한 표정을 감상하며 하치가 이야기했다. 우선 여왕님께서 제 애완동물이라 칭하신 용은 천장으로 향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지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여왕의 실수를 친절하게 짚어주며 하치는 다음 말을 이어갔다. 하치의 표정은 미묘하게 바뀌어 있었다. 여왕님께서 용을 쫓아가는 동안 내가 다른 출구로 슬그머니 빠져나갈 거라고요? 하지만 여왕님 좀 서운하네요. 나는 내 애완동물을 두고 혼자만 탈출할 정도로 비열한 주인이 아니랍니다. 적어도 내가 떨군 물건은 구워갈 줄 알아요. 웃기는구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족족 더러운 요물을 흘리고 다니는 주제에. 여왕이 코웃음 쳤지만 하치는 이를 무시하고 주머니에 손을 넣으며 말을 이었다. 문제를 하나 내볼까? 조금 전 여왕이 하치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따라하며 하치가 고개를 비스듬히 들어 여왕을 마주보았다. 그렇다면 이 방을 탈출한 용은 과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그가 싱긋 웃으며 곧바로 정답을 속삭였다. 답은 간단해. 저 위에서 이 궁전을 불태울 준비를 하고 있겠지. 하츠가 조용히 웃어 보였다. 히로의 새하얀 불이 여왕의 새하얀 궁전을 집어삼키는 광경은 꽤나 장관일 것이다. 여왕은 말을 마친 하츠를 지그시 내려다보았다. 마주보는 둘 사이에서 얼음 같은 정적이 흘렀다. 여왕이 벼란간 큰 소리로 콧방귀를 뀌었다. 하! 정말 귀여운 거짓말이로구나. 그녀는 도도하게 보이는 눈매를 초승달 모양으로 접으며 웃었다. 이번에도 그런 뻔한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불장난이라도 친다고 하면 내가 깜짝 놀라서 달려나갈 줄 알고? 그녀가 오만하게 고개를 치켜들었다. 애초에 말이 되지 않는 거짓말이다. 네가 아무리 무모하다고 해도 결국은 일개의 레스토랑 직원일 뿐. 감히 여왕의 궁전을 불태우면 큰 화를 당하게 될 거라는 걸 모르진 않겠지? 커다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짓거리를 할 정도로 멍청하지도 않을 테고. 하츠를 내려다보는 여왕의 눈에는 조소가 실려 있었다. 설령 용이 정말로 이 궁전을 불태운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궁전 안에 남아있는 너는 어떡할 것이냐? 날개를 다쳐서 날아갈 수도 없는 마당에 무슨 수로 이 궁전에서 탈출하려는 거지? 설마 여기서 같이 통구이가 되겠다는 속셈은 아니겠지? 여왕은 여유롭게 하츠를 조롱하며 가늘고 긴 손으로 그가 한 모금 마시고 내려놓은 잔을 집어들어 남아있던 와인을 자신의 입속에 죄다 털어넣었다. 말했잖아, 난 너랑 있을 거라고. 입술에 묻은 와인을 닦지도 않은 채 여왕이 중얼거렸다. 그런 뒤 그녀는 곧바로 하츠에게 입을 맞췄다. 불이다! 그때 밖에서 다급한 고함이 들려왔다. 하츠가 쪽하고 소리를 내며 여왕의 입술을 떼어냈다. 여왕님. 하츠는 두 손을 들어 올려 고개를 숙이느라 기울어진 여왕의 왕관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리고 당황한 여왕과 눈을 맞추며 말했다. 좋은 시나리오에는 항상 반전이 있는 법입니다. 한쪽 입꼬리가 올라간 채로 그가 나직하게 속삭였다. 손끝으로는 여왕의 날개를 쓰다듬고 있었다. 불이야 불! 으아! 다급한 비명들과 요란한 소음들이 방 안 가득 들려오기 시작했다.
하츠는 여왕의 눈앞에서 눈웃음을 지었다. 여왕은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점점 커지는 소음들이 그녀의 귓가에 귀찮게 파고들었다. 여왕은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분명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모든 것이 잘 풀려가고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매듭이 눈앞에 덜컥 나타난 것 같았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궁전 안에 불이 났다는데 안 가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마리씩 늘어나는 그녀의 벌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크기의 이 궁전이 손상되면 피해는 분명히 엄청날 것이다. 여왕은 파리한 얼굴로 다시 하츠를 보았다. 날개를 다쳤으니 도망가지는 못할 게 분명했다. 금방 다녀올게. 얌전히 기다려. 그녀는 태연하게 인사를 한 뒤 방 밖으로 또각또각 걸어 나갔다. 한 발 한 발 내디딜수록 요란한 소음들이 그녀의 귀를 더 날카롭게 찔러댔다. 여왕은 마침내 문을 열고 밖으로 걸어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예상했던 풍경을 마주한 그녀는 골치가 아프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다가 떴다. 궁전의 맨 아래층은 온통 불꽃으로 뒤덮여 활활 타오르고 있었고 벌들은 불이 위층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요란하게 움직이며 불을 끄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여왕은 거대한 날개를 움직여 순식간에 궁전의 맨 아래층에 다다랐다. 불길이 아직 닿지 않은 공간에 발을 들인 여왕은 가까이에서 느껴지는 불길의 열기에 울컥 짜증이 솟았다. 이게 무슨 일이냐? 화가 난 여왕이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질렀다. 아등바등 불을 끄기에 바빴던 벌들은 그녀의 고함을 듣자마자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가엾은 요리사가 오들오들 떨며 앞으로 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것이 예비신랑이 제게 눈알 수프를 데워오라고 요구해서 수프를 들고 주방에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는데 가스레인지에 기름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더 이상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던 요리사는 안절부절 여왕의 눈치를 살폈다. 여왕은 제 앞에서 경련이라도 일어난 듯 두려움에 온몸을 떨고 있는 요리사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요리사의 말을 들은 여왕은 그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곧바로 날개를 움직여 위층으로 날아갔다. 하츠는 분명 용이 불을 지를 것이라 속삭였다. 그러나 실제로 불은 가스레인지에 엎질러져 있던 기름 때문에 발생한 것이었다. 상황이 무언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여왕은 불 속도 마다하지 않고 전속력으로 날아갔다. 여왕벌의 몸에는 웬만해서는 불이 잘 붙지 않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벌들보다는 비교적 자유롭게 불 속에서 움직일 수 있었다. 다시 결혼식장 앞에 도착한 여왕은 요란하게 문을 열었다. 그 순간 허리에 밧줄을 묶은 채 위쪽으로 올라갈 준비를 막 마친 하츠를 발견했다. 여왕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머릿속에서 상황을 완전히 파악했다. 안타깝게도 한 발 늦게. 날개가 타버려 날지 못하는 하츠는 여왕이 방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이미 궁전 천장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가 있던 용이 위에서 던져준 밧줄을 잡아 허리에 올가맨 것이었다. 용이 위에서 밧줄을 끌어당기자 하츠가 공중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여왕은 날개를 움직여 하츠를 향해 날아갔다. 아니, 정확하게는 날아가려고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날개는 움직이지 않았다. 무언가 이상함을 눈치챈 여왕이 고개를 돌려 자신의 날개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기겁했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여왕벌의 날개에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여왕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아까 전 방 안에서 자신의 날개를 쓰다듬던 하츠의 손길이 기억났다. 어쩐지 평소에는 하지 않던 행동을 하더라니. 기름이었다. 정장 주머니 안에 기름을 숨겨놓고 있었던 하츠가 여왕에게 다가가 그녀의 날개를 쓰다듬는 척 기름을 묻힌 것이었다. 그렇다면 주방의 가스레인지에 기름을 쏟아부은 자 역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터져나오는 상실감과 분노를 주체하지 못한 여왕이 거칠게 하츠를 불렀다. 제 아무리 용이니 악마니 하더라도 무턱대고 궁전을 탈출했다간 여왕벌의 무시무시한 속도에 금방 따라잡힐 것이 분명했다. 하츠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렇기에 용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남아서 여왕벌의 날개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그녀의 발목을 잡은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왕궁을 불태웠다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했기에 이 못된 악마는 좀 더 치사하고 비겁한 방법을 쓴 것이다. 그는 남몰래 주방 가스레인지에 기름을 부은 뒤 주방장으로 하여금 불이 시작되게 했다. 하츠가 불을 질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이 일이 단순한 주방 사고로 넘어가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날개가 타버린 여왕벌은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날개만 퍼덕거리며 그 자리에 서서 하츠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츠는 히로가 위쪽에서 내려준 밧줄을 잡고 공중으로 유유히 탈출하며 허리를 굽히고 한쪽 발목과 팔을 뒤로 뺀 채 정중히 인사했다. 부디 넓은 아량과 자비를 베풀어 사신으로서의 제가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나아가 해도님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그는 자신이 이 궁전에 온 목적을 잊지 않은 채 끝까지 임무를 완수하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온 평화와 안식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나의 여왕님. 정중하게 인사를 마친 악마는 허리를 펴고 허공에 울리는 웃음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사라졌다. 터져버린 분노를 참지 못한 여왕의 비명은 메아리가 되어 이미 사라진 웃음소리를 쫓아갔다. 하츠!